안녕하세요. 소마시네마의 소마50입니다. 오늘도 영화를 가지고 보고 와서 또 소회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인기는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서 뭐 꾸준히 좀 작업을 하도록 하죠. 오늘 보실 작품, 오늘 얘기할 작품이죠. 보실 작품이 아니라 그거 볼 게 없어가지고 저희 채널에는 자꾸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영화는 패러렐 맞았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게 페드로 알마도바르 영화이기 때문에 봤는데 사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와서 본 영화는 아니었어요. 페넬로페 크루즈가 올해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스페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드로 알마도바르 영화는 일종의 그 감독의 인장 같은 것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영화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꽤 챙겨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스페인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페드로 알마도바르죠. 요 사람이 만든 요즘의 영화들 중에서 인상 깊었던 작품들은 이제 페인 앤 글로리가 아주 자전적인 영화였던 걸로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나왔던 그 영화로 기억이 되고요. 뭐 줄리에타도 있었고 국내 팬들도 이제 일정한 층이 있거든요. 뭐 브로큰 임브레이스, 뭐 귀향. 지금 자기가 감독한 영화들 내가 사는 피부는 약간 좀 쇼킹한 반응이 좀 많이 있었던 영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올라가 보면 나쁜 교육도 자전적인 영화고 다양하게 많이 논란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던 그녀에게라는 영화가 있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 99년작 내 어머니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이 페드로 알마도바르는 어머니나 여성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욕망 그리고 여성이고 이제 초기작은 주로 욕망에 관련된 영화들이 되게 많았고요. 뭐 라이브 플래시 비밀의 꽃 다 당대에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페드로 알마도바르의 영화들도 꾸준하게 훌륭한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스페인 감독이죠. 키카, 하이힐, 욕망의 낙가방 이게 이제 논란이 많았던 시기고 이제 가장 초기에 걸자로 대접받았던 영화가 이제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로 이제 가장 뭐 재미있는 감독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적인 거, 정치적인 소재들과 이제 욕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얽혀내는 독특한 감독이 이제 알마도바르를 알려준 게 마타도로라는 영화였고요. 국내에서는 그런 그 필모그래피 80년대부터 자기만의 인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 측면에 대한 얘기들, 사랑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얘기들 꾸준히 해왔던 감독이 이제 페드로 알마도바르입니다. 최근 이제 2020년에 휴머 보이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작품 패러렐 마더스가 이번 주 제가 4월 3일인데 3월 31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123분인데 역시나 상영관을 많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영화예요. 그래서 저도 시간을 맞춰서 지역에서는 맞춰서 어렵게 본 영화가 되겠습니다. 감독은 지금 말씀드렸던 페드로 알마도바르고요. 알모도바르 그리고 유명한 여배우죠. 그 스페인어권에선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페넬로페 크루즈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페넬로페 크루즈 그 다음에 밀라네 스미트, 로시드 팔마, 아이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타나 산체시온 이렇게 배우들이 얼굴이 보이고요. 로시드 팔마의 경우에도 되게 독특한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배우인데 이전에 이제 알마도바르의 영화들에 많이 출연했던 배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화에 일단은 이 페넬로페 크루즈가 맡은 배역이 일단 이 사진 작가예요. 지금 보시면 이 사진 작가죠. 그래서 영화의 초반부는 이 굉장히 빠른 리듬으로 훅훅 전개가 됩니다. 요 잠깐만 스토리를 전개해 보도록 하죠.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조금 정렬을 해야 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면 정렬을 해야 돼서 약간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자, 네네 인물들 캐릭터 이름이 있어서 아니스, 그러니까 자니스 그 영어로는 제니스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 캐릭터는 히피였던 엄마가 제니스 조플린 27살의 요절한
그 여성 락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제니스 조플린의 이름을 따서 자니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제니스 조플린은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실제로 말하자면 이 여성 아니스라고 불러요. 스페인어에서 여기로 번역할 때는 아니스라고 이제 붙어 있는 이 여성, 페넬로페 크루즈가 연기하는 여성은 사진가이고 꽤 성공적인 사진가이고, 그 다음에 이 남성을 처음에 만납니다. 이 남성은 아르투로라고 하는 인물인데 법의학, 고고학 뭐 이런 쪽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인물로 이제 이 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둘이 영화 초반부에서 막 불꽃이 튀어가지고 아기를 임신하고 애를 낳는 것까지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빨리 전개가 됩니다. 물론 이 둘이 만날 때 전제 조건이 이제 나와요. 이 아니스라는 인물이 그냥 이 이야기를 왜 하지라고 싶을 정도로 이제 자기 고향 마을에 묻혀 있는 무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모티브는 이제 알마도바르식 역사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짧은 것만 찾아보죠. 스페인 내전에 초기에 36년도에 스페인의 인민전선, 이제 좌파 정권이 성립이 되자 이 프랑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뭐 알고 있는 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신 사람입니다만, 이 프란시스 프랑코라고 하는 사람은 그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들의 지원을 많이 받았었던 일종의 독재자죠. 75년까지 독재 정권을 이끌었던 그런 아주 잔혹하게 통치를 했던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만 세계대전 당시에 앞장서 가지고 이 뭔가를 그 전쟁에 뛰어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히틀러나 무솔리니에 비하면 덜 알려졌을 뿐이지 스페인에서의 내전 당시에는 굉장히 참혹한 짓을 많이 했고, 자기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았던 오랜 기간의 독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랑코죠. 그래서 스페인 영화에서는 이게 75년도 거의 마지막 시절에 이제 프랑코의 모습이네요. 나이가 들었을 때. 그래서 스페인 영화에서는 이 사람의 독재 시기에 대한 집권에 대한 얘기가 80년대 까를로스 사우라 같은 사회파 감독들, 뭐 아니면 빅토리아 에리세라든가 이런 감독들뿐만 아니라 알마도바르의 영화에서도 그에 대한 상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기에르모 델 토로의, 그러니까 멕시코 감독입니다만, 판의 미로 같은 영화에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비유하고 있는 그런 우화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죠.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패러럴 마더스라는 영화는 그 여성에 대한 찬양, 그 다음에 그 어머니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패러럴 마더스라는 영화가 일종의 알마도바르식 역사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니스가 이제 이 남성을 만나가지고 일단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관심은 사실 연애라든가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된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 집안은 되게 중요한 공간인데 이 집안의 너머에서 누군가 오는지 확인하고 있는 이 창이 있는 거죠. 이 안에서 페넬로페 크루즈가 이제 자기의 아기와의 시간을 주로 보내고, 이 속에서 이제 공간을 형성하는 겁니다. 엄마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기가 있는데 한 명의 여성을 더 만나요. 아나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아나라는 이 여성이 이제 그 같은 시간에 아니스와 아나가 약간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죠. 이 아니스는 제니스 조플린의 이름을 따왔던 것처럼 히피 세대 이후의 여성이에요. 그러면 말하자면 히피가 60년대였으니까 60년대니까 지금 한 50대 정도가 되겠네요. 50대 정도고, 아나는 그라나다 출신이거든요. 그라나다에서 아버지가 이제 뭐 그 가정서가 쭉 나옵니다만, 테레사라고 하는 배우를 하는 엄마의 딸인데, 실제로 이제 아버지가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 엄마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라나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랍니다. 그라나다는 아람브라 궁전이 있는 동네고, 지금도 이주민들이 많은, 그 이슬람 출신 이주민들이 많은 그런 스페인 남부 지역에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매우 젊은 사람이에요. 약 이제 뭐 미성년자로 처음에 등장을 하니까 이제 뭐 갓 20살 전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영화의 시간이 흐름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초반부엔 미성년자였다가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막 갓 20살이 되거나 뭐 만 18살이 됐거나 이 정도였겠죠. 그래서 그 정도 된 소녀고 역사 이 장면 속에서 역사에 대한 몰이에 대해서 약간 논박당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이 여성도 역시 일종의 순환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임신을 했던 상황인데요. 그 부분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뭐 깊은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들이 굉장히 외부적인 고통 속에서도 아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액면적으로 아나가 얻는 고통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거지만 이 역사적 고통을 안고 사는 것은 이 아니스라고 하는 인물도 역사적 고통에 대해서 회고하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의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에 대한 역사와 이제 과거와 미래 뭐 이에 대한 같은 얘기예요. 그 역할에서의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니스가 있고 이분이 이제 아까 봤던 젊은 여성 아나의 엄마인 테레사인데 이 여성은 역시 영화에서는 대세로만 언급이 됩니다만 상류층 여성이고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이라서 집안에 숨막히는 이제 그런 보수적인 집안에 탈출하고 자유스러운 배우라는 역할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성의 삶에서 양육이라는 것들보다는 자기의 삶을 더 중시 여기는 좀 자유를 상징하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딸에 대한 연민이 없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여성이고 그런 여성의 속성을 역시 이 아나라고 하는 이 젊은 여성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들이래요. 이 영화의 주제들은 다 어머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이게 세실리아라고 하는 이 페넬로페 크루즈 아니스가 키우는 아이인데 이 둘이 비슷하게 아이를 낳아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만나는 이 아나와 아니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는 지금 머리 색깔이 어머니로서 성장하면서 색깔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스가 키우던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게 영화 중반부에 등장을 하는데 그때는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서 등장을 해요. 다른 사람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세실리아고 나중에 이제 둘이 같이 살게 됩니다. 영화 중반 이후에. 영화에 또 스포일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막 말하기는 좀 되게 애매합니다만,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페넬로페 크루즈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던 이 여성이 같이 이제 아기를 보는 모습이에요. 이 여성은 이제 조연 캐릭터고 나름 의미는 있습니다. 같은 연대성이라고 하는 측면, 여성들의 연대라는 건 혹시 알마도바르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들이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알마도바르 영화에서는 여성들은 항상 그런 억새풀처럼 강인하게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여성들에 대한 일종의 찬사를 이 알마도바르 영화에서는 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사와 역사로 같이 시줄과 날줄 아주 잘 엮어낸 영화가 패러렐 마더스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행 엄마들이라고 하는 거, 평행 우주 속의 엄마들인데 엄마들 자체들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역사, 엄마의 시간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에 뭐 지금 줄거리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 둘이 이제 중반 지점에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비밀이 누구죠? 아니스만 갖고 있던 비밀이 밝혀지면서 둘의 관계가 가까워졌다가 그리고 멀어졌다가 하는 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자, 재미있는 지점은 이 영화에서 남성들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요 앞에 나오는 굉장히 역사의 고고학을, 그러니까 과거를 밝혀내려고 하는 이 남성은 이제 지식인이고 상당히 아르투로라고 하는 인물인데 역시 매력적인 사람이긴 합니다만 뭐 영화의 사건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주요 캐릭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 속에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자, 대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이 엄마들의 모습입니다. 이 페넬로페 크루즈가 아니스가 영화의 중간에서 이제 초반이죠. 아르투르는 사실 당시 이 둘이 만나서
일종의 그 눈이 많은 관계인데, 이 당시 아르투로는 뭐 부부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와이프가 이제 항암 치료 중이어서 그런 것들을 막 그 자기의 사랑이 변했다는 얘기 같은 걸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아니스도 그 부분에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의 전통이 그 싱글 마음의 전통이라는 건데, 그건 세대적인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 히피죠. 아니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제니스 조플린 히피 세대의 엄마를 의미하고, 엄마는 뭐 히피 공동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뭐 서방에서는 그런 프리 연애, 자유연애 같은 것들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 불분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 전 세대, 이 사람을 키우는 사람은 할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할머니는 전쟁의 기억, 30년대에 벌어졌던 10만 명이나 다 죽어나갔던 대학살의 후예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 아니스가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옆에서 찍어낸 사진가처럼 기억들을 계속 대를 이어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마도바르가 바라보는 것은 이 대를 잇는 인물 중에 남성들은 거의 부재되어 있는 상태예요. 남성들이 이 영화 속에서 남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분명한 아버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없어졌거나 이미 내전 당시에 죽임을 당했거나 누군지 모르는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 아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아나에게도 누가 아버지인지 불분명해요. 다만 이 아나는 자기가 낳았다고 생각되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자기가 유추해내는데, 그 관계라는 것이 연애 관계, 정상적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아이이기 때문에 그에게 연락하거나 그것을 고지할 이유 같은 건 없죠. 그런 것도 없고, 실제로 이 아나의 아버지는 그라나다에 살고 있다고만 하고 저런 목소리로만 들릴 뿐이지 한 번도 영화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건 아나의 가족 중에는 엄마, 그러니까 자기가 우울증에 갈려있는 딸을 어떻게 보면 좀 냉혹하게 버리고 간 테레사라고 하는 이 엄마를 영화 속에서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드라마가 결국 이 뭐 시놉시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출산한 여성들이 이제 그 아이가 엄마들이 바뀌어버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엄마로서의 성장, 엄마로서의 순간의 변화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테레사가 사실 그런 딸의 변화가 아이를 낳자마자 굉장히 어른이 돼버렸다라는 얘기를 증언을 하기도 하고, 이 아나는 자기 키우던 아이가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외양이 바뀐 모습으로 등장을 한 거거든요. 또한, 아니스도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아니스도 그 우발적으로 생긴 임신 때문에 엄마가 되자, 전화번호를 뭐 바꾸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거는 이제 영화의 또 시놉시스와 관련된 그 플롯과 관련된 얘기니까, 그 얘기는 좀 그런데, 영화의 장면에 보면 이 사람의 케이스가 붉은색 케이스에서 분홍색 케이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케이스, 연락처, 자기의 이제 그런 진실을 담고 있는 연락처를 할 수 있는 전화의 케이스 자체가 빨간색이었다가 분홍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컬러에 대해서 뭐 제가 그걸 설명하실 정도의 깜냥은 안 된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붉은색이 이 알마도바르 영화에서는 되게 도발적이고 그런 본능적인 색깔에 가깝다고 한다면, 분홍색이라고 하는 온화한 색깔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이제 그런 어머니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알마도바르 자체가 이제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되게 주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또 흥미로운 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페인 내전과의 연관성인데, 앞부분에서 아니스가 이 아르투로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 되게 이 사람은 우호적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뭐 나쁘게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제안했던 얘기들이 결국 맨 마지막 최종장에 가면 이제 그 실현이 되거든요. 그 부탁이었던 게 뭐냐면, 어딘가 정확하게 대략 때려 이제 학살을 당한 거죠.
그 마을이 학살을 당해가지고 남자들이 불려 나가서 살해를 당해서 한 군데에 묻혀버렸어요. 근데 그걸 이제 무작정 파내가지고 꺼내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엄마들이 원했던 것은 그 사라져버린 남자들을 구분해서 찾아내고 자신들이 이미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 같은 사람들과 같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역사 이거죠. 그 얘기는 사실 아니스가 이제 페넬로페 크루즈죠. 페넬로페 크루즈가 아나 역할을 한 멜레나 스메세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스페인의 역사가 그 부분까지 정리되기 전까지는 정리가 안 된 거, 이 전쟁,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점은 아니스가 이 진실이라고 하는 측면을 아나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 출산에 관련된 거, 출산해서 이제 아이들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참 동안 숨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느 순간에 그 사실을 고백해버리고, 그 다음에 아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 서로를 갖다가 증오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는 이런 그 스페인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역사의 시간들을 어떻게 엄마들이 근근히 버텨내고, 그들이 지켜보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딸들에게 전해주면서 이 역사를 이겨왔는가, 어떻게 끌고 갔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 이 역사적인 맥락들의 측면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비평적 지점의 신선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반면 관객들은 약간 그런 측면들, 스페인 내전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 알마도바르식의 연출의 멜로드라마적인 구성들의 알레고리들, 그런 연결성들을 잘 찾아내지 못한다면 뭐 재미가 없어지는 영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개봉의 한계가 있는 지점은 이 영화가 그런 역사적 알레고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꽤 성공적이었던 알마도바르 영화들에 비하면 그런 외부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좀 더 즐거운 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관객에 따라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어쨌든 제가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해밍웨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든가, 그 다음에 켄 로치의 랜드 앤 프리덤이라든가, 이런 영화들 속에서 이 스페인 내전이 많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정도 그 정도. 프랑코가 70년대 중반까지 집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민주화가 그 이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전쟁이라고 해서 비극적 역사를 거치고 왔던 우리들도 그 맥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스페인에서 3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50년대, 40년대, 일제 지배도 받았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니까요. 그런 지점에서 이 마더즈라는 영화는 꽤 흥미로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드로 알마도바르 식의 연출, 그러니까 편집 같은 걸 보면 알마도바르는 굉장히 빨리 자기가 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 편집을 굉장히 빨리빨리 끊어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지점에서 감정적 지점이 생겨나면 그 지점은 좀 더 집중해서 포커싱해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도 후반부에 가면 그 종반부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맨 마지막에 남겨뒀던 거죠. 이 인터뷰를 하러 이제 그 발굴을 하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 페넬로페 크루즈와 이 남성, 지금 요 아르투로 역할을 한 이스라엘 할데라는 배우인데, 남성이 만나는 인물들이 다 이제 실제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그 마을의 그 생존을 기억해 주는 거야. 근데 당사자는 당연히 다 죽었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어서, 마치 근데 딸들이 자기가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파파 할머니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을 정도의 할머니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할머니나 또 그 할머니의 또 딸,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기억을 너무 생생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스는 자기가 남자친구가 된 아르투로라고 하는 이 남자와 자기 엄마가 태어난 방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할머니가 태어난 방이라고 하면서 그 방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기억들의 그런 울림들, 그런 기억들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알마도바르식으로 굉장히 풀어낸 아주 재미있는 영화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패럴렐 마더스. 그 속에서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아나라는 인물도, 그 아나라고 하는 이 여성이죠. 이 여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계층에 해당되는 요즘의 청년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엄밀히 말하면 신분적으로 따지자면 그 보수적인 집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귀족 집안 같은 집안 출신의 뭐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집을 벗어나와서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자유를 추구하는 자체는 사실 엄마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 가부장적인 권위에 있는, 그러니까 그라나다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고향에 가면 번듯한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엄마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지만 이 사람은 마드리드에 지금 살면서 그냥 자기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독립적이고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엄마의 역할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스페인 여성들에 대한 일종의 찬가 같은 영화이지 않을까? 그리고 스페인 역사를 그들이 지켜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아주 매우 흥미로운 영화였고요. 꽤 즐거운 영화적 경험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자, 페드로 알마도바르 감독, 그리고 페넬로페 크루즈가 주연을 했던 패럴렐 마더스라는 영화에 대한 제 소회를 밝히고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작품이 있으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많이 안 보시니까요. 어쩔 수 없죠. 자, 어쨌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챙겨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만 마칩니다.